지금 이 순간 여러분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그 안에 들어간 반도체, 그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이 지진 하나로 멈추면 미국 경제에서 2조 5천억 달러가 사라집니다. 2조 5천억 달러, 하나로 약 3,400조 원, 대한민국 GDP 전체의 2배입니다. 이건 누군가의 상상이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협회와 맥킨지가 함께 작성한 20페이지짜리 비공개 보고서에 적힌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마지막 줄은 이렇게 끝납니다. 대만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미국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미국 언론은 이 보고서가 수백조 원짜리 반도체 지원법, 칩스 X 추진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였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말하지 않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빠진 퍼즐 조각을 채우는 이야기입니다. TSMC에 걸린 미국의 2조 5천억 달러 리스크.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바이든도 트럼프도 똑같이 선택한 전략, 그리고 그 전략의 한가운데서 한국 반도체가 어떤 보험 상품이 되고 있는지. 이 채널은 구조를 봅니다. 구조를 보면 TSMC 뒤에 한국이 보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TSMC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TSMC, 타이완 세미컨덕터 맥시싱 코퍼레이션,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 이름만 들으면 그냥 공장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 없이는 지금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AI 칩, 애플 아이폰 칩, AMD CPU, 퀄컴 통신 칩, 지금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AI 서비스, 이 모든 것의 두뇌가 TSMC에서 나옵니다. 단순히 많이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최첨단 공정, 가장 작고 빠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TSMC에만 있습니다. 3나노, 2나노 공정, 이 수준의 칩을 양산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지구상에서 TSMC뿐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 공장이 대만 섬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큰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TSMC가 2026년 한 해 동안 설비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 최대 560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75조 원. 우리나라 국방 예산 60조 원보다 큰 돈을 반도체 공장 하나가 단 한 해에 씁니다. 2024년에는 298억 달러였습니다. 2025년에는 409억 달러였습니다. 2026년에는 최대 560억 달러입니다. 2년 만에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왜냐고요? AI 때문입니다. AI 칩 수요가 폭발하면서 TSMC는 지금 공장을 최대한 빨리, 최대한 크게 짓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346억에서 358억 달러, 전년 대비 약 38% 성장입니다. 38%. 대기업들도 이 성장률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TSMC는 매 분기 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할수록 TSMC의 권력도 같이 폭발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권력이 커질수록 그 권력이 무너졌을 때의 충격도 커집니다. 다시 그 보고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 반도체협회 SIA, 여기서 맥킨지와 함께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대만 TSMC 공장이 멈추면 미국에 무슨 일이 생기나? 그 답이 20페이지 비공개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미국 GDP 11% 감소, 금액으로 2조 5천억 달러 손실. 11%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GDP가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약 2.5%, 채 3%가 안 됩니다. 그런데 TSMC가 멈추면 11%가 날아갑니다. 대공황 이후 최대 경제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스마트폰 생산이 멈춥니다. PC, 노트북 생산이 멈춥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 생산이 멈춥니다.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 생산이 멈춥니다. 군수 장비, 레이더, 통신 시스템 생산이 멈춥니다. 반도체는 이제 특정 산업의 부품이 아닙니다. 모든 산업의 심장입니다. 그 심장이 대만섬 하나에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보고서에서 중국도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GDP 2조 8천억 달러, 16% 감소. 오히려 미국보다 더 크게 타격을 입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 반도체가 군사적 억제력 역할도 한다고 봅니다. 실리콘 방패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안심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지진, 전력 차단, 테러, 자연재해, TSMC가 멈출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전쟁 하나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이 끊기는 어떤 상황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가 이미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보고서를 보고 칩스 X를 밀어붙였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비공개 보고서가 칩스법 추진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칩스 X, 핵심은 단순합니다. 미국 돈으로 미국 땅에 반도체 공장을 짓자. 직접 보조금, 세액공제 등으로 520억 달러 이상이 배정됐습니다. 인텔, TSMC,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미국 정부는 이 기업들이 미국 안에 공장을 짓도록 돈과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TSMC는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에 대규모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인텔은 오하이오에 초대형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웨스트라파이트에 HBM 고급 패키징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서 전략의 도구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바로 관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협박이다, 보호무역이다,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급망 측면에서 보면 이 관세 정책은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미국 안에 공장을 짓도록 강제하는 지렛대입니다. 대만은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TSMC의 미국 공장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TSMC의 최대 고객인 엔비디아도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되는 칩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바이든이 보조금으로 끌어당겼다면 트럼프는 관세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습니다. 미국 땅 위에 반도체 생산 능력을 만들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이 이렇게 반도체를 자국 안으로 가져오려 한다면 한국은 위기 아닌가요?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답은 정반대입니다.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반도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로직 반도체입니다. AI 칩, CPU, GPU, 두뇌 역할을 하는 칩입니다. 설계는 미국, 제조는 TSMC가 독점에 가깝게 합니다. 이 영역에서 미국은 자국화를 원하고 TSMC 삼성 파운드리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D램, 낸드, 그리고 AI 시대의 핵심인 HBM. 이 영역은 전혀 다릅니다.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점유율 약 70%입니다. HBM 시장은 더 극단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SK하이닉스 55%, 삼성전자 27%, 합산 82%입니다. HBM 10개 중 8개가 한국산입니다. 이 한 줄이 앞으로 한국 반도체의 10년을 결정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반도체를 자국화하려 해도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 없이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이렇게 나뉩니다. 로직 제조는 TSMC 인텔로 자국화를 추진한다. 메모리는 한국 기업들을 미국 땅으로 끌어와서 공급망을 확보한다. 이게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에 공장을 짓는 이유입니다. 미국이 원해서, 미국이 돈을 줘서 미국 땅에 짓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인디애나 SK하이닉스 HBM 패키징 공장에 최대 4억 5,800만 달러의 칩스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SK하이닉스한테 돈을 주면서 우리 땅에 HBM 공장 지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이 상황을 보험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있습니다. 한 건설사가 지은 집에만 살고 있습니다. 그 건설사가 대만에 있습니다. 대만에 지진이 나거나 전쟁이 나면 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보험을 들기로 했습니다. 그 보험회사가 한국입니다. 대만 건설사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건설사가 바로 대신 지어주는 구조. 이게 미국이 지금 한국 반도체를 끌어들이는 이유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HBM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HBM,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 챗 GPT에 질문 하나를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AI는 수억 개의 숫자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이 처리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쉴 새 없이 오가야 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 메모리, 연산하는 곳이 GPU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빠르게 오가느냐가 AI 성능을 결정합니다. 문제는 일반 D램으로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GPU는 초당 수십 테라바이트를 처리하고 싶은데 일반 메모리는 그 속도로 데이터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병목이 생깁니다. 고성능 스포츠카에 연료를 공급하는 파이프가 너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HBM입니다. 메모리를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리고 GPU와 가장 가깝게 붙여서 데이터 이동 경로를 극단적으로 짧게 만든 제품입니다. 엔비디아 H100 칩 하나에 HBM이 80GB 들어갑니다. 최신 모델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AI 서버 하나에 GPU가 수십 개 들어갑니다. 서버 하나에 HBM이 수 테라바이트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AI 서버가 지금 이 순간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 회사들이 2026년 AI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만 합산해도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그 투자의 상당 부분이 서버입니다. 서버에는 HBM이 들어갑니다. HBM의 82%는 한국산입니다. 이게 연결됩니다. 글로벌 AI 투자가 늘어날수록 한국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미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SK하이닉스의 2024년 영업이익률 58%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21.5%, TSMC가 54%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 두 회사보다 높은 이익률을 냈습니다. HBM이라는 제품 하나가 SK하이닉스를 이익률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메모리 업계에서 HBM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 교체 주기, PC 교체 주기가 메모리 수요를 만들었습니다. 2년에서 3년마다 새 폰이 나오고 사람들이 사고 메모리 수요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AI 서버는 다릅니다. AI 경쟁이 끝나지 않는 한 서버 증설은 멈추지 않습니다. 매달, 매 분기, 쉬지 않고 새 서버가 들어섭니다. 수요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뀐 겁니다. 업계에서는 HBM 4세대, 다음 세대 제품에서도 한국 두 회사가 시장의 80%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대체할 수 없는 제품을 대체 불가능한 나라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자동차 비유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세계 최고급 스포츠카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설계해도 타이어 없이는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카에 맞는 특수 타이어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지구상에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곳 다 한국에 있습니다. 스포츠카 회사가 아무리 대단해도 타이어 회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어 회사는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HBM이 지금 그 특수 타이어입니다. 한국이 그 타이어를 독점에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TSMC에 걸린 2조 5천억 달러 리스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째, TSMC를 미국 안으로 끌어옵니다. 애리조나 공장이 그 결과입니다. 하지만 TSMC의 핵심 기술과 생산 능력 대부분은 여전히 대만에 있습니다. 미국 공장은 분산 효과는 있지만 대만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둘째, 삼성전자를 파운드리 대안으로 키웁니다. 텍사스 공장이 그 결과입니다. TSMC가 만들지 못할 경우 삼성이 일부를 대신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셋째, 한국 메모리를 미국 땅으로 가져옵니다. SK하이닉스 인디애나 공장이 그 결과입니다. HBM을 미국 안에서 생산하고 패키징해서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세 가지 방향이 모두 같습니다. 대만 하나에 모든 걸 걸지 말자. 그리고 그 대안의 핵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TSMC 리스크가 클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커집니다. TSMC가 강해질수록 그 리스크도 커지고 그 리스크를 줄이는 보험료가 한국으로 흘러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만 솔직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한국이 마냥 유리한 상황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로직 파운드리, 즉 두뇌칩 제조 영역에서 삼성전자는 TSMC에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TSMC가 이 나노를 양산하는 동안 삼성 파운드리는 수율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메모리에서는 세계 최강이지만 파운드리에서는 아직 약합니다. 이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미국이 한국을 로직 제조의 진짜 대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해야 할 일도 명확합니다. HBM에서의 우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HBM4, HBM5로 이어지는 차세대 제품에서 기술 주도권을 내주면 안 됩니다. 마이크론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HBM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경쟁력도 끌어올려야 합니다. 한국이 로직 파운드리에서도 신뢰를 얻어야
미국의 듀얼 파트너 전략에서 진짜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 구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칩스 보조금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건 단순히 미국 시장 공략이 아닙니다. 미국 공급망에 깊이 엮여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공급망에 들어가면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지정학적 보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구조가 여러분 지갑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한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숫자와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SK하이닉스 주가와 국민연금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4년 영업이익률 58%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전체를 통틀어 이 수준의 이익률을 내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이 이익의 대부분이 HBM에서 나왔습니다. HBM 수요가 늘어날수록 SK하이닉스의 이익은 더 늘어납니다.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에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은 SK하이닉스의 대주주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분이라면 이미 SK하이닉스에 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삼성전자와 배당 구조입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가총액 1위입니다. 파운드리 경쟁력 회복이 주가 회복과 직결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거나 ETF를 통해 간접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 반도체 구조 싸움이 직접적인 관심사입니다. 셋째, 환율입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HBM 수출이 늘어나면 달러가 국내로 들어옵니다. 달러 공급이 늘면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생깁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 달러 자산을 갖고 계신 분, 수입 물가가 신경 쓰이는 분, 한국 반도체 수출 흐름이 여러분의 생활 비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넷째,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SK하이닉스 이천 청주 공장, 직접 고용 수만 명,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의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장비, 설계 지원 업체들, 이 생태계 전체가 삼성과 SK의 실적과 함께 움직입니다. 이게 왜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 뉴스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문제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의 뉴스는 이렇게 씁니다. TSMC 2026년 역대 최대 투자, 미국 반도체 공급망 재편 본격화, SK하이닉스 역대 최고 이익률. 이걸 따로따로 읽으면 그냥 경제 뉴스입니다. 하나로 묶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TSMC 하나에 걸린 미국의 2조 5천억 달러 리스크.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바이든도 트럼프도 똑같이 선택한 파트너. HBM 10개 중 8개를 만들며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굳혀가는 한국. 이게 지금 반도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진짜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TSMC 뉴스를 보실 때 이제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TSMC가 강해진다는 뉴스가 동시에 한국 반도체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뉴스로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진짜 돈의 흐름입니다. 구조를 보면 한국이 보입니다.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